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유리입니다. 요리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호도와 인기가 높은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한 끼를 때운다라는 의미보다는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된 맛과 또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소비층이 단단해지면서 직접 창업하는 분들도 요즘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인기와 함께 조리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8월 휴가를 반납하고 조리 관련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번 시간 마련했거든요. 저희가 8월 한 달 동안은요, 한식과 중식 그리고 일식, 양식에 대한 국가 자격증 취득의 방법을 가장 명쾌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한식 조리 산업 기사인데요.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께서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도록 오늘 도움만 주신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동부기술교육원의 오미영 교수님과 함께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바로 국가 자격증입니다. 오늘은 한식조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산업기사, 한식조리 산업기사는 조금 생소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자격증의 네. 그 수준이 가장 처음에 볼 수 있는 것이 한식 조리 기능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산업기사입니다. 그래서 산업기사가 하는 일은 한식 조리 기능사가 하는 일에 전체적인 그 총괄 업무를 이제 수행하되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식 조리 기능사 다음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조리 기능사는 누구나 가능하고 할 네, 수 있고 예.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 교육을 받았다든지 네, 그러니까는 산업기사서부터는 응시 자격 요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네. 꼭 종목과 상관없이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붙은 그런 자격을 갖추었거나 아니면 2년제 또는 3년제 전공자들이 있죠. 네. 그런 졸업자나 예정자일 경우에는 바로 이 조리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 있고요. 또 비전공자도 있죠. 예. 그래서 비전공자일 경우에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제 졸업 비전공으로서 2년제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일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조리 실무 경력을 말씀드리는 조리 거고요. 실무. 그다음에 비전공이면서 3년제 졸업자나 예정자일 경우에는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 그다음에 이제 학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학력이 없어도 2년 이상의 조리 실무 경력이 있으면 조리산업기사에 이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식 조리사 기능사의 경우에는 응시 자격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좀 제약이 있네요. 예를 들면 뭐 실무 경력 1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2, 3년제 전공자, 네. 그렇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네. 또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조리기능사와 뭐 비슷합니다. 업무 영역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네. 요새 같은 경우에는 한식 전문점, 그다음에 한식 뷔페 또는 퓨전 한식 레스토랑이 요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곳,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이나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단체 급식 또는 병원, 공공기관 이런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조리 기능사와 마찬가지로 뭐 이 부분도 취업 걱정은 조금 안 해도 되는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취업을 네.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어느 곳이든 취업이 가능합니다. 확신해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솔직히 요리 관련 자격증은 저도 관심이 많아요. 제가 또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또 생겼거든요. 네. 자, 누구나 요리를 할 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자, 응시자분들이 여러분이 합격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또 직접 준비해봤거든요.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입니다. 네, 오늘은 한식조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소개해드립니다.
한식조리 산업기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필기 시험은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식품학, 조리이론 및 원가 계산, 공중보건 4과목으로 객관식 4지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 각 30분 동안 치러지며 실기 시험은 작업형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는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합격자로 결정됩니다. 한식조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 정보 소개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한식조리 기능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기와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정규 시험에만 산업기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시험이라 하면 1년에 5회의 정규 시험 기간이 있습니다. 네. 특히 한식 같은 경우는 정규 시험 기간 중에 1회하고 3회, 2번,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 정도에 2번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정 준비를 위해서 적어도 그 정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년에 난이도는요? 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도 필기부터 이제 조리 기능사와 조금 다릅니다. 과목은 똑같은데 이제 식품위생 관련 법규, 그다음에 식품학, 조리이론 및 원가 계산, 공중보건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보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똑같이 20문제를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80문제를 보는데 2시간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이요. 네, 그러니까 한 과목당 적어도 8문제 이상은 맞춰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4과목을 합쳐서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필기시험이 합격이 될 수가 있고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이제 실기시험을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도 문제가 비공개 문제입니다. 네. 실기 문제서부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금 공부를 기능사보다는 조금 깊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식 조리 산업기사의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필기시험 과목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예요. 과연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는 식품위생에 대한 식중독이나 또는 식중독 관리, 감염병, 그다음에 살균과 소독,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공부해야 합니다. 식품위생 관련 법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네. 뭐 영업장에서나 이런 근무를 할 때 이제 그 부분에 어긋남이 없이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 법규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걸 꾸준히 예. 체크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식품학은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예, 식품학도 마찬가지로 그 식품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특성이나 그 성분을 공부하는 과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식품별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식품이 있죠. 곡류, 뭐 채소류, 육류, 어류, 뭐 유류, 뭐 식품 첨가물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공부를 해야 하고요. 식품 용어가 조금 생소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식품 용어를 외우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화학식도 좀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식품이 이제 화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그 조금 이론적으로 깊게 공부를 하고 내용도 숙지하고 있어야 시험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조리이론 및 원가 계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연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조리 이론 및 원가 계산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가 말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어떤 음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메뉴를 정해놓고 그 메뉴를 다 불러주고 거기에 대해서 영양소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나물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한 양은 뭐 1kg인데 내가 뭐
1.5kg 정도를 샀다. 네. 그러면 만들었더니 1kg가 됐다. 어. 그랬을 때 그 나물의 원가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것도 지금 제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좀 놀란 게요. 요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양소 계산이라든지 원가 계산까지 해야 네. 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뭐, 기본이죠, 근데. 네, 기본입니다. 어.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네. 기능사 시험 문제고요. 예. 산업기사 문제는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공중보건이에요. 이 공중보건 굉장히 또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조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새같이 환경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 공중보건에서 가장 많이 이제 제일 먼저 딱 하면 대두될 수 있는 것이 환경위생과 오염, 그다음에 살균, 또 산업보건, 역학, 그다음에 음식을 먹음으로써 섭취돼서 나올 수 있는 기생충, 감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과목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시험,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대해서 과목별로 차근차근 요목조목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기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사 시험부터는 과락이 있기 때문에 네. 평준화해서 시험을 어느 정도는 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사 같은 경우는 과락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서 뭐 과목 포션이 그 문제수가 많은 과목을 조금 더 많이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문제를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적어도 8문제 이상은 맞춰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해야 산업기사 시험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전공으로 하셔서 대학에서 2년제, 3년제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산업기사는 딸 수 있는 과목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한식조리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과락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조리 관련 자격증의 경우에는 필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싶거든요. 실기는 한식조리 작업형으로 약 2시간 정도로 치러진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많은 연습과 노력이 중요한 그런 실기시험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보다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드리고자 직접 또 현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왔거든요. 그 노하우 지금부터 전수해드릴 테니까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실기를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여러분들의 좀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왔습니다. 교수님, 네. 그 산업 기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조리 기능사보다는 좀 더 좀 까다롭고 네. 좀 절차도 복잡하고 또 경쟁률도 그만큼 세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합격률이 좀 낮다라든지. 조리산업기사는 마찬가지로 한식 조리기능사보다는 숙련도를 더 많이 요구하고요. 네. 필기 시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락이 있는 만큼 네. 필기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하지만 실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조리기능사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심하고요. 종류도 기능사 같은 경우는 2가지 과제를 한 번에 1시간이나 뭐 5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완성하는 과제라고 한다면 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5가지 과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5가지요? 예, 5가지 과제가 항상 나오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 5가지 과제라고 한다면 유형이 보통 조리기능사 오픈 이제 공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머지 3문제는 전통 음식 쪽에서 3가지가 이제 무작위적으로 네. 그리고 이 산업기사 문제는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네. 단 산업기사는 해년마다 출제하는 출제실에서 해년마다 새로운 과제를 연구 개발하세요? 그렇죠. 청탁해서 받고 예. 그렇게 해서 똑같은 과제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가지 과제를 2시간에서 2시간 10분 동안에
완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2시간에 5가지 음식을 만들려면은 시간 분배를 되게 잘해야겠네요. 시간 분배도 중요하지만 시간 분배보다는 이 5가지가 다 나름대로의 난이도가 강약이 있어요. 네. 중, 상, 중, 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해야 되고 한식 조리 전반에 걸쳐서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과제를 할 수 있는 거지. 한식이 그만큼 좀 더 숙련을 까다롭군요. 네, 숙련을 요구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 한식 조리 산업기사 아무래도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더 난이도도 높고 어느 정도 숙련된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합격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연간 통계적으로 보면 한 26%가 최종 합격입니다. 최종 그리고 합격 26%. 이 한식조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자주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시면 뭐 그래도 또 다 되시니까요. 네. 예, 어렵게 생각하면 뭐 끝도 없죠.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좀 왔거든요, 여러분. 네. 자, 어떻게 하면 좀 산업기사 시험을 조금 더 합격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기능사 시험인 52가지 과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있으면 네. 그거에 준해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공부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떤 요리 준비되어 예. 있나요?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고 뭐 하려면 끝도 없지만 그냥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조리 방법도 좀 다양한 것 중에 하나로 대하겨자채라고 해서 이제 과제가 많이 나옵니다. 대하 겨자채. 네. 그럼 말 그대로 겨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대하가 들어가야 되고 이 2시간 안에 모든 재료 손질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지단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이 네. 겨자를 또 소스도 만들어야 되고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좀 잘 요리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지금부터 요리를 직접 해가면서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은 이렇게 편썰기 하고요. 네.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고요. 납작하게 이렇게 네, 납작썰기 동그랗게. 하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반으로 썰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요구사항에 보면 보통 재료 이 모든 채소의 크기가 폭이 1.2cm, 길이가 5cm, 네. 두께가 0.3cm 내지는 0.2cm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당근- 써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다 계산하면서. 그냥, 네. 당근은 당근대로, 오이는 오이대로, 오이는 껍질 썰기를 하죠. 그래서 껍질 썰기해서 이렇게 모양대로. 배는 이렇게 배대로 이렇게 썰어서 이 배 같은 경우는 색깔이 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는 설탕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래야 색깔이 안 변하거든요. 네. 갈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합쳐서 이제 무치는 거고요. 겨자 소스에 무치는 거고요. 이 겨자를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가루를 그대로 이걸 한 숟갈 떠서 이게 이제 약간 매콤하잖아요. 네. 매콤하게 하려면 따뜻한 물에 따뜻한 물에 얘 한 숟갈이면 따뜻한 물도 한 숟갈 해서 네. 개죠. 아. 개서 여기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거를 펄펄 끓는 물에 이렇게 올려놓고 15분 정도. 이렇게 네. 그냥 해놓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물은 얘를 위해서 끓이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른 과제가 보통 이 뭘 끓이는 과제가 꼭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거 끓일 때 같이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시간 단축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런 게 이제 다 머리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거는 거죠. 진짜 꿀팁이네요, 교수님. 이건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하면 네. 얘가 원래는 이런 색이에요. 풀면 물에 풀어도 이렇게 약간 이걸 말 노란색. 그대로 겨자색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런 색인데 얘가 그래서 15분 정도 숙성이 되면 색깔이 이렇게 겨자색에서 약간 황토색 같아요. 예,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야. 이게 숙성이 됐다라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시큼달큼하게 여기다가 식초도 넣고 설탕도 넣고 물도 넣고 해서 개어서 겨자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네. 예,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오, 톡 쏘고
칼칼하고 달큰하고 오, 시큼하죠. 진짜 맛있어요. 네. 시큼하고 달콤하고 칼칼하고 코가 뻥 뚫리는 맛. 네. 여러 가지 맛이 들어가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놓는 이것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새우를 얘가 익으면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 구부러지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걔가 구부러지지 않게 최대한 얘를 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네. 새우를 이 머리를 따고 머리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머리를 네. 따거든요. 네. 머리를 따고 이쑤시개나 이런 꼬지가 준비를 해줍니다. 그럼 아. 꼬지로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끼워줘요. 고정시키는 예. 효과. 그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서 찝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을 반으로 편썰기 한 겁니다. 아. 이거를 그냥 놔두면 네. 그냥 익히면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그렇죠. 쪼그라들죠. 쪼그매져요. 그렇죠. 예, 예. 커다랗더라도. 네.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든 것이 이제 이 새우 편입니다. 그러니까 새우를 그렇게 할 줄 아는가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새우는 또 나름대로 내장도 있어요. 네. 내장은 보통 보면 이 머리 쪽에서부터 두 번째 마디에 이렇게 보면 내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내장을 이렇게 아, 보죠? 아. 이게 나오죠? 네. 얘가 그것도 내장입니다. 다 제거해줘야 되는 이걸 거죠? 제거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걸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번에 딱 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면 이것들을 다 섞어서 이 겨자 소스에 묻혀서 접시에 담아서 내면 됩니다. 이렇게 손이 하나하나 다 네. 가고 세세하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5가지 과제 중에 요거 하나만도 이렇게 손이 가는데 다른 것들은 뭐 손이 다 많이 가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름이니까 여름 만두로 편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블록깎기를 해서 5cm 정도로 잘라서 이렇게 블록깎기 한 다음에 실기시험은 총 2시간 동안 5가지 요리를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음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평소 연습, 또 연습이 중요합니다. 한식조리 산업기사는 조리 기능사에 비해 심화적인 요리를 해야 하고 시간 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충분히 메뉴 하나하나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 5가지 음식을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메인 요리 2개 그리고 나머지 3개 해가지고 저희가 쭉 이제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산업기사의 실기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완성이 네네. 된 건데 네. 아무래도 실기시험을 볼 때 좀 놓치는 부분이라든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에 먹는 만두인데 일반적인 만두하고는 모양이 또 다르죠. 네. 그래서 사각형 모양을 빚는 이걸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걸 보는 거고요. 편수를 6개면 6개 담아서 내시오 하면 이 편수 이렇게 모양을 빚는 거 이렇게 아귀를 딱 4개를 맞춰서 이렇게 모양을 빚는 요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5가지 과제를 만들어서 쟁반에다가 이런 식으로 담아서 얘가 메인이니까 네. 내가 이제 메인 이걸 주로 먹는 것에서 반찬으로 먹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상차림을 해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들고 이제 갖다 내는 거죠. 메인 요리를 중간에 두고 네. 나머지 이렇게 옆에 그렇죠. 두고 이렇게 쫙 내면은 끝나는 거네. 네. 그러면요 교수님 이게 순서가 혹시 나는 이거는 여기 놓고 싶어 이렇게 해서 순서를 좀 달리했어요 예를 네, 들어 네. 그러면 감점의 요인이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은 상차림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으로 이렇게 초대를 했을 초대를 때. 해서 밥을 먹는데 이게 그러니까 밥 대신에 먹는 거잖아요, 만두가.
근데 그거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좀 언밸런스하죠. 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얘를 먹으면서 이걸 반찬으로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식은 할 줄 아는데 상차림은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봅니다. 산업기사서부터는. 음식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는 알고 있는지 센스도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보통 우리가 식탁에다 놓고 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놓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식탁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외상이라고 해서 혼자 받는 상으로 해서 사각상으로 받거나 동그랑상을 받거나 항상 우리나라에서의 수저는 네. 이렇게 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놔야죠. 아. 이렇게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지시는 감독 선생님들은 네. 수저를 이렇게 놓는 사람과 이렇게 놓는 사람과를 많이 따지죠. 네, 여러분 숟가락은요. 저도 이렇게 놓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가로로 놓는 게 원래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오늘 한식조리 산업기사 실기시험 잘 보는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산업기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좀 세세한 숟가락 놓는 법부터 시작해서 조리법 뭐 이런 세세한 하나하나 저희가 짧은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실기시험에 대한 부분과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왔는데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회에 걸쳐서 한식조리 기능사와 산업기사 이 두 가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움되는 이야기들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많이 갖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합격을 위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마 한식 산업기사가 다른 여타의 외국 그 음식보다 그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식 전반에 걸쳐서 그 이제 관련 책을 보면서 물론 이제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조리사 업무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실전 한식 그 실무를 열심히 이제 임하면서 이론 부분도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실전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실기도 중요하지만 이론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식조리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오미연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톰 소예어 모험을 쓴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힘내서 싸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자, 음식은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활력소가 될 뿐만 아니라 큰 즐거움을 주는데요. 정성스러운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요리사, 또 어느 직업보다도 멋지고 또 자부심이 큰 직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직업에 가장 빠르게 가기 위한 한식조리 산업기사, 도전의 길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